김진균 충북교육감 후보의 사퇴로 윤건영 후보가 보수진영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김병호 후보는 정책에 교집합이 없는 단일화는 정략적 야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여야 충북지사 청주시장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연대에 나섰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총 34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체납과 전과 등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였던 보수 성향 후보 3자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했던 김진균 후보가 사흘 만에 사퇴하면서 윤건영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됐는데요. 김병호 후보는 정치인 따라하기에 골몰한 야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교육감 보수 성향 후보 3자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후보 등록 4흘 만에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윤건영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윤건영 후보가 충북 교육감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충북교육, 학력저하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꺼져가는 충북교육을 바로세워 윤건영 후보도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독단적 교육 행정에 우려를 금치 못했던 뜻 있는 도민 여러분의 여망이 이제 하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 채 흐트림 없이 일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김진균 후보의 사퇴는 윤건영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용 전 교육감이 이끌어냈습니다. 허심탄회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사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김병우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정치인 따라하기에 골몰한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책에 교집합이 없는 새 후보의 단일화는 정략적 야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제도에도 없는 예선전을 만들어서 별 감동 없는 쇼를 한 것이다. 이번 그 야합이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를. 극적인 보수 단일화가 선거 판도를 바꿀지 아니면 4년 전과 같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충북교육의 수장을 가리는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6일 지방선거 여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가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뛰겠다는 건데 서로 자신들의 조합이 충북과 청주시 발전에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도지사 후보와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가 10대 공통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청주 도심 통과 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전국 6번째 지하철 시대를 열고 대규모 가족놀이 테마 공원과 대형 유통시설, 청소년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청주를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선 청주 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홀대를 받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작은 제가 이미 물꼬를 틔워놨다. 노영민 후보와 제가 협력한다고 하면 성장과 삶의 질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의힘 김용한 이범석 후보도 3가지 공동 공약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적극 검토 입장을 들었다며 2년이 돼가는 청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약했습니다. 또 주중동과 내수읍에는 국제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서는 청주 도심 통과 철도를 오창까지 연결하고 청주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해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 국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중진 정치인 도지사 후보하고 행정가인 시장 후보는 아주 환상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상당수는
국정과제 반영 등을 통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겹치는 게 많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충북 지방선거 경쟁률은 4년 전보다 낮아진 가운데 여성 단체장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체납과 전과 등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충북은 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총 184명을 선출합니다. 충북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김진균 교육감 후보의 사퇴로 345명,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2.3대 1이었던 지난 7대 지방선거보다 낮아졌습니다. 도지사와 11개 시장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충북 여성단체장 후보는 이번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도 중년 남성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38명 가운데 33명이 여성으로 공천됐습니다. 상징성이 큰 도의원 비례대표 1번은 민주당이 50대 교육운동가를, 국민의힘은 30대 정당인, 정의당은 40대 자영업 종사자를 내세웠습니다. 후보자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체장 후보 중에는 국민의힘 김영환 도지사 후보가 2,18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김동진 단양군수 후보가 94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최다 전과 보유자는 민주당 윤석진 영동군수 후보로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 도박, 사기 등 3건을 기록했고 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2건으로 벌금 1,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노영민, 김영환 도지사 후보는 둘 다 민주화 운동 관련 수용 생활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재산 규모 신고액수로는 국민의힘 김승룡 옥천군수 후보가 77억 원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번 옥천군수 선거는 정치인과 기업인 출신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JB를 통해 두 후보 간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 서로의 강점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삼선 도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경험과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지역의 예산을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삼선 도의원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김승룡 후보는 30여 년간 지역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사업가적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이 된 윤석열 정부와 삼선의 힘 있는 박덕흠 의원님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국비, 도비 등 재원을 확보하면서 저희 사업적 감각과 마케팅 능력으로 서로의 공약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황규철 후보의 연 100만 원 청년 지원금을 놓고 김승룡 후보는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탄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황 후보는 오히려 청년들과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돈으로 눈 가리겠다는 아주 민주당스러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며 청년들을 기만하겠다는 정책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소통한 이후에 제가 옥천군의 인구 유입을 위한 대전 세종과 인접한 미니 신도시의 조성,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누구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소비 감소로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자 쌀 소비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장에서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제 추가 매입을 시작했지만 보완 대책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농협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농민들에게 사들인 쌀을 운반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 1,100kg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농민을 돕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쌀을 구매해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코로나19 이후 단체 급식이 크게 줄면서 쌀 소비량도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재 쌀 일반계 20kg 도매 가격은 49,000원 선으로 1년 전보다 16.3%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쌀 예측 수요량인 361만 톤보다 27만 톤이나 초과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시장 격리제로 쌀 14만 톤을 매입했지만 산지 쌀값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2차 매입되는 12만 톤 중 충북에는 6천 톤이 배정됐습니다. 적정 가격에 낙찰되어 재고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분들의 걱정이 일부나마 해소되고, 하지만 농민들은 현재 정부의 쌀 매입 방식인 역공매, 즉 기준가 이하 최저가 입찰 방식이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며 보완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07명, 음성 89명, 진천 48명, 충주 42명 등입니다. 도내 재택치료자는 6,600여 명으로 이 중 집중관리군은 7.7%인 513명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69.8%, 4차 접종률은 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 권고 기준에 대해 1, 2차 기초 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3, 4차 추가 접종은 3개월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벌인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A씨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1만 7천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개인 계좌로 발송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주 국과수로부터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내부를 지나는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이 화재 나흘 전 수도관 동파 방지용 열선 보수 공사를 진행한 가운데 경찰은 공사 과정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실화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도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합동 점검반에는 경찰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며 피서지 관리자 측에도 자체 점검과 환경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사례 336건 중 22%가 7월에서 9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가 8년간의 군정을 마치고 오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 6월에 당선돼 재선 고지에 올랐던 박세복 군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기치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양수 발전소 유치 등 영동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군수는 퇴임사를 통해 영동의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했다며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한 군민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에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 농업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간 등 40여 개의 행사들로 꾸며져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교통 정체가 심한 흥덕구 석곡 사거리에서 서원구 중림 사거리 구간을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